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신속 통합 기획은 극약,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 하락 못 막는 이유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황은 조합원이 분담금 거의 안 내고 시공사는 큰 단지 같은 경우에 몇천억 이익을 남기면서 로또 분양이라고 분양을 하는데 완판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P까지 생기는 시장, 그게 2021년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시장 상황. 이때 로또 아닌 로또 분양 성공한 이유는 사실은 로또도 아닌데 로또라고 말만 로또 붙였는데 분양 대성공한 이유는 부동산 바보들이 많았고, 부동산이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부동산 바보들이 많았고 금리까지 낮았고, 그리고 정부도 사실상 방관했었죠.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지난 시간 영상 보시면 좀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한 2021년도 상황에서는 시공사 전략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수주해가지고 저금리로 PF 땡기고 분양 완판하면은 떼돈 버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22년 이후에도 몇 년간은 이렇게 시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수주했던 시공사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분양을 받아도 마이너스 P가 거의 확정적이죠. 그러니까 거의 얼마 남지 않은 부동산 바보만 청약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분양 안 받으려고 하죠. 지금은. 그리고 조합원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분담금 조금만 내겠다, 분담금 많이 낼 것 같으면 사업 진행 안 할란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답이 보이는 겁니다. 이대로 시행을 했다가는 PF 대출도 못 갚고 몇천억 이익이 아니라 손실보게 생겼다. 요걸 알고 나니까 시공사는 당연히 알겠죠. 아니까 저번 시간에 깽판 전략, 그래서 PF 대출 최소화 전략을 지금 메인으로 해서 웬만한 사업장은 PF 대출 최소화 전략으로 가고 있다. 요게 사실은 깽판 전략이다. 요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또 방안을 내놓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방안은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건데, 사업성이 안 나오면은 당연히 조합원이 분담금 좀 더 내면 사업성 나오겠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정상인데,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사업성 안 나오는 곳을 용적률 올려주고 사업성 나오게끔 해주는 거, 그게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의도가 대표죠. 이러한 신속 통합 기획의 대표 주자가 여의도입니다. 매일경제, 여의도, 서울의 맨하탄 대나 재건축 아파트 줄줄이 초고층으로 신속 통합 방식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있다. 50에서 60층 높이, 대부분 다 50에서 60층 높이로 개발이 가능할 것 같다. 요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50에서 60층이 아니죠. 50에서 60층. 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용적률이 문제죠. 용적률. 쾌적한 주거 환경은 용적률이 낮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3부 아파트 용적률 500%로 정비 계획안을 구청에 제출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한양 아파트는 용적률 최대 600%까지 높일 수 있게 되어서 층수가 54층으로 설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의도 전체에 부는 바람은 용적률 상향 플러스 고층화, 초고층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극약 처방이라는 겁니다. 맨해튼 이야기를 하는데, 맨해튼 좌측의 사진인데 멀리 하늘에서 보면은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은 다른 이야기죠. 앞에도 건물, 뒤에도 건물, 옆에도 건물. 깝깝하죠. 깝깝합니다. 사실은 깝깝합니다. 좋은 거는 직주 근접. 주변에 좋은 직장이 많으니까 직주 근접이라 좋은 것이고, 코로나 시절에 갑갑해가지고 교회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했었죠. 갑갑합니다. 갑갑한 공간, 그러나 위치는 좋다. 그래서 진로우 들어가서 가격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주거지들 보면은 생각보다는 안 비쌉니다. 당연히 안 비싸겠죠. 땅 지분이 적은 아파트니까 비싸도 얼마 안 비쌉니다. 오히려 평균 주택 가격 보면은 유저지에 있는 주택이 약간 외곽에 있는 주택이 가격이 더 높습니다. 땅 평수가 크니까.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밀집해서 지으면은 사실은 주거 환경 입장에서는 주거의 질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뉴욕의 맨해튼하고 우리나라 여의도는 다르죠. 뉴욕은 뉴욕 거래소가 있습니다. 세계 1등이죠. 세계 1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증권 거래소 중에서 세계 1등. 그만큼 여기는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고액 연봉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동네니까 초고층으로 용적률 엄청나게 높게 빽빽하게 저렇게 건물을 지어도 저걸 다 받아줄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걸 받아줄 수요가 있으니까 저렇게 지어 놓은 것이죠. 반면에 서울, 여의도 요곳은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 여의도 용적률을 올린다. 서울, 여의도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고층 빌딩들 밀집해서 지어 놓으면 그러면 서울이 아시아에서 금융의 중심지가 될 것인가? 되면 다행인데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습니다. 애초에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1번 신속통합의 대명사 여의도. 여의도를 맨해튼으로 만드는 방법. 전공법입니다. 전공법. 요게 답입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은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죠. 주식시장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오너들이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종이 장사하는 회사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되는데 너무 관용을 베풀죠. 그러니까 회사는 안 키우고 종이 장사해가지고 대주주만 좋죠. 그러니까 저평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근절해야 되는데 주가 조작 근절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증권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죠. 여의도 증권시장의 이미지와 위상 개선이 1순위인데 요걸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두고 하드웨어만 맨해튼처럼 만들겠다. 건물을 높여서 건설하면은 맨해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지금 요것은 건물을 높여 놓으면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가 된다. 요 발상은 쌍팔년도 노가다 마인드입니다. 쌍팔년도 노가다 마인드인데 요것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공급 폭탄일 뿐입니다. 단순한 공급 폭탄이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의도만 가지고 수조 모형을 한번 보면은 여의도는 올드보이가 있고 베리 올드보이가 있습니다. 올드보이가 상대적으로 전세가 비싸죠. 적은 세대수 곱하기 비싼 전세. 그래서 왼쪽 수조가 있고 오른쪽 수조는 세대수는 많은데 너무너무 늙어서 베리 올드보이 50년 된 아파트가 많아서 정말 저렴하죠. 전세가 위치 대비 저렴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더 많은 세대수 곱하기 비싼 전세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의도로 외부 유입이 없다면은 여의도의 전세는 폭락할 겁니다. 당연히 폭락하죠. 그런데 주변에서 유입이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의도도 전세가 안정이 되고 그 주변에도 유탄을 맞죠.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용산구까지 아마 폭탄 맞을 겁니다. 공급 폭탄. 그리고 좀 있으면 그게 불이 번져서 서울 전체로 번지면서 초장기간 서울 전체가 전세에 가격이 굉장히 안정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요걸 노리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극약 처방입니다. 극약 처방. 이번 신속 통합은 장기적으로 독이다. 극약이라고 한 게 요겁니다. 장기적으로 독이죠. 단순한 공급 폭탄이니까 여의도 아파트 평균 용적률이 400% 정도 되면은 초장기간 서울 전체적으로 저가 전월세 시장이 한동안 계속될 확률이 높죠. 물론 증권시장 소프트웨어가 개선되면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 봐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공급 폭탄이면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독입니다. 지금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나중에 아파트 넘쳐날 건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공실이 될 겁니다. 물론 서울 공실은 아니겠으나 경기도에 공실 엄청나게 생겨날 것이고 서울도 공실은 아니지만 제가 못 봤습니다. 전세 초저가로 전세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에 엄청난 독인 겁니다. 그런데 요 극약을 왜 쓰는가? 지금 당장 약발을 좀 먹게 하려고 극약 처방을 하는 거겠죠. 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재건축 시장은 아시겠지만 초호황, 그래서 5층 아파트를 10층 아파트로 지으면 그러니까 5층을 지으면 원가 100억 들여가지고 200억짜리 만드는 건데 10층짜리 만들면 200억 들여서 400억짜리 만드는 거죠. 그 중에서 200억은 팔아먹으니까 결국에는 원가 200원 들여가지고 원가 200억을 들여서 나는 200억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받는 거죠. 조합원들은 공짜로 아파트 받는 시장이 2021년 재건축 시장이었습니다. 분양도 완판 금방금방 되고, 그런데 사실은 땅 팔아가지고 건물 받는 거죠. 땅 팔아가지고 건물 받는 건데 그걸 좋다고 로또다 뭐 하면서 조합원 웃고 있지만 사실은 땅 팔아서 건물 받은 거 그겁니다. 딱 그겁니다. 어쨌든 2021년 재건축 시장은 시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로또 완판 시장이라서 굉장히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사이좋게 엄청난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는데 현재 재건축 시장은 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원가는 120억, 원가는 올라갔는데 분양가는 150억 해야지 분양이 됩니다. 금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200억 해갖고는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짜로 아파트 받을 수 있었는데 재건축하면은 지금은 90억 들여가지고 150억 건물을 받는 그런 형태죠. 분담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또 땅까지 뺏겨야 되는 겁니다. 땅은 당연히 뺏기는 거죠. 그런데 요것도 불확실하죠. 이렇게 지금은 그 용적률 올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닭장이 되는 거죠. 닭장. 그러니까 신속통합 하더라도 결국에는 닭장 만드는 거죠. 용적률 높이는 거니까 땅을 많이 뺏기는 거죠. 그러면 닭장이라서 분양가 150억 그것도 글쎄요입니다.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용적률 높여놓은 아파트 분양 잘 안 받습니다. 가격이 확 내려가야지 분양을 받지 150억 글쎄요가 되어버리죠. 이러니까 불확실성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재건축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3번 마무리 1번 재건축 아파트 투자는 배판이다. 당연히 배판이죠. 가격이 하락하면은 파는 아파트도 빠지고 분양하는 그 아파트도 빠지고 그리고 내가 받는 아파트도 조합원이 받는 아파트 가격도 빠지니까 2배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판입니다.
오를 때도 배판, 빠질 때도 배판. 지금 정말 위험한 것이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대세 하락이면은 매각 1순위 아파트가 재건축 물건입니다. 참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팍팍 올라가는 시장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재건축 아파트 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배판이니까,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아파트의 레버리지 상품,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냥 냅두면. 그러니까 폭락 맞겠다고 신속 통합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것 같은데, 부동산의 장기 가치는 땅값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걸 잘 인식하지 않는데 부동산의 장기 가치는 땅값입니다. 땅값만 남습니다. 건물은 영원되는 거고 나중에 땅값만 남는데 결국 신속 통합, 결국 땅을 더 많이 내어주는 것이 신속 통합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독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후진 단지가 되는 겁니다. 신속 통합으로 용적률 높여가지고 지어버리면, 신속 통합으로 용적률 많이 올려가지고 지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속 통합은 극약. 그렇지만 당연히 재건축 하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하는 것은 배판이니까, 지금 상황이 그만큼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가격에, 지금 많이 높은 가격의 재건축 아파트 신속 통합 때문에 매수한다. 그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노려서, 신속 통합 요 기회를 노려서 털 수 있을 때 털고 나오는 것이 답이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받는 아파트는 결국에는 용적률 엄청나게 높은 저질 아파트를 받는 건데, 그거 오래 들고 있으면 안 좋습니다. 빨리 팔아버리는 기회가 있으면,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팔아버리는 것이 답이겠죠. 그래서 신속 통합 기획은 이런 것이다. 별로 알고 보면 안 좋은 것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